좋은 책 신사고 수학하 페이지 199페이지 명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명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라는 명제가 존재하는데 얘를 부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가 되겠죠. 이렇게 부정 써주시고요. 마름모가 아니다. 너네가 여기서 필요한 개념은 뭐냐? 사각형 간의 포함관계인데 우선 평행사변형이 가장 작다고 한번 해보자. 물론 원래는 그냥 일반 사각형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일반 사각형 어떻게 생겼지? 일반 사각형은 아무 특징도 없는 그런 사각형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아무 특징이 없는 사각형이 한 단계 진화를 하면 사다리꼴이 됩니다. 자, 그럼 사다리꼴이 뭐냐? 사다리꼴이라는 거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자, 이렇게 한 쌍이라도 평행한 게 있으면은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각형을. 그 다음에 얘가 한 단계 더 진화하면은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지. 평행사변형. 그래서 얘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그런 사각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 돼요. 그렇게 안 그려졌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두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한 단계 진화를 하면 두 가지 버전으로 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마름모로 이렇게 진화를 할 수가 있고요. 평행사변형이 진화를 해서 마름모는 뭐냐?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마름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평행사변형에서 진화를 한 녀석이기 때문에 두 쌍의 대변도 평행해야 돼요. 마름모도.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건 아니지만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거예요. 90도로. 그죠? 그래서 직사각형은 이렇게 네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90도로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90도. 얘를 직사각형이라고 하고, 다음 마지막 과정으로 마름모랑 직사각형의 성질이 합쳐져서 그래서 뭐가 되냐?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사각형, 가장 되기 힘든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사각형은 가장 되기 힘든 사각형이다. 자, 요렇게 사각형의 총 진화 과정을 한번 적어봤는데 여기 문제에서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뭐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우리가 이걸 만족하려면 얘들아 잠깐만,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 자, 그럼 정사각형이 P라고 했을 때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 거거든요. 정사각형이면 마름모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있는 건데 일단 정사각형이면 마름모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얘가 최종 단계란 말이야. 사각형에서 얘가 최종이고 얘가 레벨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최종 단계인 정사각형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평행사변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전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최종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 라고 하면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된다라는 거지. 알겠죠?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원래 명제는 어떤 거야?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라고 하면 얘는 원래 명제는 참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명확하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 잘 적어 주셨으면 되고,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 요걸 부정할 건데 얘를 부정해주면 요 모든이라는 표현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거 모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모든이 부정이 되면 어떤 요렇게 바뀌어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렇게 바뀌고요. 부등식도 지금 부정이 되니까 x제곱도 0보다 크다였는데 작거나 같다 요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어떤이라는 명제를 만약에 내가 참이라고 하려면 어떤이라는 명제는 단 하나라도 성립하는 게 있으면 돼요. 단 하나라도 성립하는 원소가 존재하면 참입니다. 단 하나라도 성립하는 원소가 존재하면 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지금 이 명제, 이 부정인 명제를 만족시키는 원소가 하나 있죠? 어떤 원소 있어요? x가 0일 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단 하나라도 이게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3번. 이번에는 어떤 소수는 홀수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부정해주면 모든으로 바뀝니다. 모든 소수는, 그럼 얘는 홀수가 아니다 였으니까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가 되겠죠. 홀수이다. 자, 그럼 얘는 모든이라는 명제가 지금 쓰였기 때문에 무조건 전부 만족해야 돼요. 모든이라는 명제가 쓰였기 때문에 전부 원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소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이라는 명제가 나오면 발레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거기다 써놓으세요. 발레가 존재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발레가 존재하죠. 소수 중에서 홀수가 아닌 녀석이 있어요. 어떤 거? 발레가 2. 자, 2라는 숫자는 우리가 소수라고 볼 수 있는데 걔는 홀수 아니라 짝수죠. 그죠? 그래서 발레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3번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 다음 7번 문제 봅시다. 자, 두 조건이 나와 있는데 P이면 Q에 여기 참이 되도록 해라. 자, 그럼 여기라는 표현이 뭐죠? 여기라는 얘기는 우리가 인버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순서를 바꾸는 거야. 순서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P이면 Q이다 라고 나와 있는 명제가 Q이면 P이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럼 얘가 참이 되도록 하라 이건데 지금 P의 명제를 뜯어보니까 Q의 명제를 뜯어보니까 절대값 x 빼기 2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x 빼기 2가 이렇게 모아지는 범위가 되겠죠. 그럼 이거 절대값 해결했으니까 x의 범위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양변에 2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Q의 명제야 얘들아.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럼 P의 명제도 계산해보자. 똑같은 방법으로 절대값 x 빼기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도 모아줘야 돼요. x 빼기 a가 이렇게 모아줘야 됩니다. 그럼 양변에 a를 더해줬을 때 x의 범위는 a 더하기 5보다는 작거나 같고 a 빼기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명제가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Q에서 P로 갔을 때 지금 얘가 참이 돼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를 진리집합으로 바꿨을 때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쌤이 수직선에다가 이 Q의 집합을 먼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금 Q의 집합이 1부터 플러스 3까지 이렇게 모아지는 범위가 바로 Q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요게 Q예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는 Q의 원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P가 더 커야 되는 거야.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P를 너네가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지. P를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지만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와야겠죠? 여기에는 A 빼기 5가 오고 여기에는 A 플러스 5가 와야겠지, 그지? 그럼 우리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자. A 빼기 5는요, A 빼기 5는 얘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1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죠? 등호는 들어가도 됩니까? 둘 다 등호가 들어있을 때는요,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돼요. 둘 다 등호 들어있으면 포함관계 할 때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5가 3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위에 거 풀어주면 A는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아래 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 모아지죠? 어떻게 모아지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A의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세 조건에 대해서 두 개의 명제가 모두 참이래요. 그럼 지금 두 개의 명제를 써보시면 첫 번째 P이면 Q이다. 얘 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R이면 Q가 아니다. 요거 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녀석에 대해서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면은 무조건 대우 명제는 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녀석의 1번 명제의 대우 명제 한번 써볼까요? 그럼 대우 명제라는 거는 순서 바꾸고 부정해 주는 거니까 이 녀석의 대우 명제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요것도 참이겠네요. 그죠? 맞죠? 대우 명제니까. 그럼 2번도 대우 명제로 만들어 보시면 Q이면 R이 아니다. 얘도 참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순식간에 참인 명제를 4개나 얻어냈어요. 자, 이 중에 답이 좀 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Q이면 R이 아니다. 요거 니은번 똑같은 거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니은번 그래서 니은번 맞고요. 그 다음에 D급번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게 있나요? 더 이상 뭐 똑같은 걸 발견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써야 되는 개념이 뭐냐? 바로 3단 논법입니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3단 논법. 지금 우리가 대우만 이용해서 이렇게 참인 명제 알아냈는데, 지금 여기 P면 Q이다랑 Q이면 R이 아니다. 요거 두 개가 지금 3단 논법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P면 Q이다가 참인데 Q이면 R이 아니다. 요것도 참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처음과 끝을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P면 R이 아니다. 얘도 무조건 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3단 논법입니다.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 찾아보니까 기역번 있죠. 그죠? 기역번 똑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뭐 대우도 참일 거니까 이 녀석의 대우도 써보시면은 R이면 P가 아니다. 여기까지도 다 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랑 똑같은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답은 뭐만 될 수 있다? 기역하고 니은, 기역하고 리을 두 개만 참이다 라고 우리가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만 참이다. 그 다음 9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에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지금 요게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가 필요 충분 조건에다가 별표 쳐놓자. 이게 뭐지? 사실 똑같다라는 얘기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같다. 그러니까 서로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즉 똑같은 조건을 찾아보라 이겁니다. 그럼 일단 요 위에 거를 정리 한번 해보면은 A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요게 B 빼기 A랑 지금 같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좀 쌤이 요거 합집합의 차집합의 정의를 좀 이용을 해서 얘 차집합의 정의를 쓰기 전에 우리 드모르간부터 한번 써보자. 얘 드모르간 너무 쓰고 싶지 않아? 얘 어떻게 되는데 드모르간 쓰면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아니야? 그지? 그리고 앞에 지금 교집합이 있고 앞에 A 합집합 B가 있으니까 결국에 얘는 차집합의 정의를 좀 쓰면 되겠네요. 요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집합의 정의 요거 쓰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이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요렇게 써주시면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랑 같다? B 빼기 A랑 같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 정상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일반적인 A, B를 이렇게 그려볼 건데, 얘부터 한번 쌤이 색칠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A 합집합 B를 색칠해주고 거기서 교집합을 색칠하지 마라. 즉 빼줘라. 그럼 교집합이 사라진다면 어디가 지워지냐면 여기 가운데가 요렇게 지워지고 여기만 남겠죠. 그죠? 요게 바로 요 왼쪽 모양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게 뭐랑 같아야 된대? B 빼기 A랑 같아야 된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부분의 원소가 공집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쌤 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B 빼기 A는 내가 색칠했을 때 A랑 B를 나타내면은 B 빼기 A가 차지하는 부분은 여기란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이 같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같게 되려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원소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차지하는 부분은 A 빼기 B라는 녀석인데 얘가 지금 공집합이 돼야 된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거를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A 빼기 B의 값이 공집합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얘기로 배꼽에서 배를 빼는 거랑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있는데 B가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은 A에서 B를 빼주면 배꼽에서 배를 빼는 거랑 같죠? 그럼 남는 게 있니? 없잖아. 그러니까 요 상황일 때 얘가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상황이 지금 어떤 지금 부분집합 관계를 가지면 되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1번 요렇게 필요충분 조건, 똑같은 조건을 찾았을 때 1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한번 볼 건데 실소 전체 집합에서 세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일단 P조건, Q조건, R조건 다 주어져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거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자. 너네가 이걸 해석을 해야 문제가 풀릴 거거든요. Q는 자, 주인공이 Q죠. 그러면 P2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Q가 얘가 주인공인데 얘 입장에서 지금 필요 조건이래. 그럼 화살표가 자기한테 와야 돼, 줘야 돼? 필요 조건이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화살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R은 주인공이 R이죠. R은 P이기 위한. 그럼 주인공이 P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겁니다. 그럼 충분하면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충분하니까 줘야 되겠죠? 그래서 R에서는 P한테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지금 두 조건을 우리가 각각 이렇게 표현해냈는데, 그럼 얘를 진리집합 관계로 바꾸면은 이 Q는 라지 Q가 되죠? 이 P는 라지 P가 될 거고요. 요 화살표 방향으로 성립하려면 요렇게 부분집합이 요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것도 부분집합으로 좀 진리집합으로 바꿔주면 라지 R이 P에 쏙 들어가는 요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정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좀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R이 P에 들어가야 되고 그 P는 다시 Q에 들어가야 된다.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상황을 만족시켜라 이겁니다. 얘를 만족시켜라. 그러면 일단 가장 작은 게 R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Q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P의 조건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X축 수직선 그려주시고 자, P의 조건부터 쌤이 한번 여기다 올려볼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요게 첫 번째 P의 범위.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7보다 크다도 있어.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여기 안에 색칠되는 모든 범위가 바로 P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요 빨간색 범위가 P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는 Q가 더 커야 돼. 그지? Q가 P를 포함해야 돼요. 그럼 Q는 어디 써야 되냐면 Q라는 지금 명제는 X가 A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X가 A보다 큰 원소들의 집합인 거죠? 그럼 A가 어디 찍혀야겠냐? 바로 여기 찍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X가 A보다 크다. 그럼 요런 범위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어때?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지. P에 속하는 원소들을 다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Q가 요렇게 생겨야 돼요. 그러면 이 숫자를 비교했을 때 요 A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겠지 무조건.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걸 만족시키면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도 되나? 등호 들어가도 되죠. 둘 다 등호가 없거든요. 둘 다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위에 올라가도 아무 상관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래서 요렇게 범위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P는 또 누굴 포함시켜야 되냐면 R이 P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R집합도 한번 표현해 볼 건데 R은요 X가 B보다 크단 말이야. 그럼 그 B는 어디 써야 되냐면 대충 여기 써야 돼요. 그래야지 P에 쏙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죠. R집합이 R은 요렇게 원소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B라는 숫자는 7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7보다 크다.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등호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B 빼기 A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둘 다 작으면 되죠? B는 무슨 값이 와야 돼? 얘는 최소값이 와야 되고 A에는 무슨 값이 와야 돼? 가장 큰 값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야 B 빼기 A가 전체적으로 최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B의 최소값은 7이란 말이지? 근데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7 빼기 1 해줘서 답이 얼마다? 8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